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두 번째 순서는 오늘의 말입니다.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것.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름 아니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를 세상에 처음 알린 고영태 전 WK 이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고영태 씨가 측근과 전화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변호사, 이 얘기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실은 고영태 씨와 그 최순실 씨 이름을 따서 만든 게 고원기획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관련된 김모 씨라는 사람의 컴퓨터에서 지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작년 11월에 그 김모 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녹음 파일 한 2,000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00개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두세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저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고영태 씨와 고영태의 측근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재단, 아마 K재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단에 잘못해서 빵 터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의 어떤 이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최순실 씨가 만약에 K재단 문제가 터져도 최순실 씨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접수하자. 이런 내용이 아마 주된 녹음 파일의 내용입니다. 지금 김 씨와 고영태 씨 통화 내용이 나오네요.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고영태 씨가 얘기했고 김 씨, 고영태 씨 측근이 근데 형이 아직 그걸 못 잡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이렇게 뭔가 지시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내용도 있죠.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옷 벗어 그리고는 쫓아버리려고 그러면 내가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는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이기성 기자, 이 밖에도 추가로 또 녹취 파일을 통해서 드러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2015년 1월 달에 그 고영태 씨가 회의를 엽니다. 거기 보면은 최철이라고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하고 또 아까 김 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수현입니다. 고원 기획 대표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는 고영태, 원은 최서원 해가지고 이게 3개월 만에 없어진 유령 업체인데 하여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권 출신인데 이모 씨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36억 원짜리가 선정되게 해야 하는데 이게 말한 사람이 바로 문체부 최철 보좌관인데 이 36억 원짜리가 문체부 예산입니다. 이거 해야 하는데 문체부 문제는 내가 맡겠다. 영태한 고영태 씨를 얘기하는 거죠. 최순실 씨 누나를 알아서 처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모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거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세게 잘해야 돼. 영태 등등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벌써 조사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 고영태 씨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조사를 하니까 고영태 씨가 내가 최순실 씨를 알고 최순실 씨가 또 비선실세라는 것을 아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좀 해먹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냥 불발됐다 이거죠. 자기는 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두 사람이 얘기한 건 들었거든요. 그냥. 그래서 벌써 이건 클리어된 문제다라고 고영태 씨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고 녹취 파일의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고영태 씨의 고영태 씨 일종의 내부 고발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 고발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왜냐하면은 정부 예산 36억 따먹고 스포츠 재단 접수하기 위해서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터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논리가 가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수사를 좀 특검이든 검찰이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녹취 파일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런 데도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정말 정의감 이건 정말 불의를 위해서 나는 참을 수가 없고 국가의 어떤 정의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터뜨려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최순실 씨를 밀어내고 이 K재단을 가져서 본인이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최순실 씨한테 버려지니까 어떤 복수심에서 이거 터뜨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도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설사 제가 말씀드릴 것처럼 후자대로 정의감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이득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니까 복수심에서 이걸 터뜨렸다 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순실 씨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맞다고 하면 고영태 씨도 뭐 순수한 정의의 사도 이런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와 똑같은 한 통속이라는 거죠. 똑같이 K재단과 미르재단을 같이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농단을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속된 말로 튕겨져 나오게 되니 그러니까 이것을 터뜨렸다. 즉 최순실 씨도 잘못한 거지만 고영태 씨도 잘못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면밀한 어떤 수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녹취 파일이 2,000개가 넘게 있다고 하는데 왜 이제서야 공개가 된 거죠? 공개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요. 그때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이 녹취 파일을 확보해서 그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써 조사를 다 했습니다. 물론 특검에서 보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조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은폐돼가지고 지금 공개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벌써 그 파일을 가지고 관련된 파일을 가지고 고영태 씨와 함께 조사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한 달은 더 변론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논거로 들었던 게 바로 어제 최근에 공개된 바로 고영태 씨의 이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검찰에 저희들이 신청했던 녹취 파일 2,000여 개 중에 검찰이 지금 녹취록을 만든 것은 29개입니다. 나머지 한 2,000개 달하는 녹취 파일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전부 다 그걸 검토해보면 저희들한테 유리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간이 많으면 뭐 전체적으로 천천히 그걸 다 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검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간 자꾸 뭐 지연 전략이다 어쩐다라는 소문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그건 녹취 파일 양이 얼만큼 될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저희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영태 일행의 대화 녹취 파일과 녹취록 검찰에 요청하겠다. 전부 받아서 검토하겠다. 이런 의사를 헌법재판소가 방금 밝혔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이희성 기자. 네. 이 녹취 파일 공개된 다음에 고영태 씨 뭐 별 문제 없다. 검찰에 조사받았다. 다 클리어됐다. 이렇게 얼핏 말씀하셨는데 이 공개에 대한 고영태 씨의 입장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2,000개 넘는 파일은 K스포츠 전 부장 류영태 씨 압수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녹음한 주체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원기획의 김수현 씨가 그걸 갖다 2015년부터 녹음을 했다는 거죠. 컴퓨터 저장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고영태 씨의 말에 빌리자면은 이 대부분의 2,000개 파일을 보면은 김수현 씨가 영어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통화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그 파일은 3개였다. 그 중에 이번에 이제 공개된 것이 그 중에 1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철아 평론가께서는요. 고영태 씨가 어쨌든 간에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를 해서 세상에 알렸는데 지금 보면은 법원에는 증인으로 나가는데 헌법재판소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일관된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태 씨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마 난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태의 발단이 최순실과 고영태 관계의 어떤 불화로부터 시작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신이 말 그대로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국민에게 알린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면은 정말 친정에 가까운 어떤 관계가 파국이 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게 사태가 불거진 것이냐 사실은 이 양 측면이 지금 사안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신의 이미지를 허물지 않는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닌가. 고영태 씨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 자꾸 고영태 씨 녹음 파일을 지적하는 것은 애초에 이 사안이 무슨 국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사태를 폭로하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어떤 감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켜서 고영태 씨의 어떤 진술이나 관련된 자료의 신빙성을 최대한 낮추려는 거죠. 참 이런 복잡 미묘한 거의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으로서는 우선 저 자신이 대단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문학 평론가시니까 작가라든가 예술작품, 문학작품 같은 게 이제 그 사람의 사생활과 사실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피카소도 여러 여자 관계도 있지만은 문학작품을 가지고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영태 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하는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당연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고영태 씨는 어떻게 되든 간에 한 통속이었고 같이 뭔가를 모의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말을 전도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당 서정주 같은 시인이 친일을 하고 친권력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국 시인으로서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었거든요. 한국 언어를 갱신하는데. 그러면 시인으로서 뛰어나다고 해서 그분이 친일이나 친권력 행보를 보인 것을 그러면 뭐 불문에 붙여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나누어서 봐야 하고 지금 이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고영태 씨의 어떤 도덕적 기반을 허물려는 대통령 이 변호인의 입장을 긍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고영태 씨를 마치 의인화해서 이 탄핵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정치적 입장도 부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사안 고영태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지금 이기성 기자와 박철아 평론가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저는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닉슨 미국 대통령을 끝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던 워터게이트 사건.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마크 펠트라고 하는 FBI 부국장이었었는데요. FBI 부국장은 닉슨 대통령이 자신을 신임했기 때문에 존 에드거 후보 국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본인을 국장으로 임명할 줄 알았는데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마크 펠트가 워터게이트 민주당 당사 사무실을 도청했다. 이런 내용을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제보를 했는데 33년 뒤에 그 내용이 알려졌고 밥 우드워드 기자가 또 기사를 썼습니다. 과연 윌리엄 마크 펠트는 배신감 때문에 그것을 고발했을까요? 아니면 정의감 때문에 고발했을까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발점이 윌리엄 마크 펠트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고영태 씨 녹취록에서 나왔던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선정한 두 번째 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최순실 씨는 우리를 음식점에 놓인 이쑤시개로 생각했다. 아침에 저는 모바일로 이 기사 얼핏 봤는데 음식전이라고 돼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기사를 보고 나서 확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2차 변론에서 한 얘기라고 합니다. 이기성 기자, 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네, 지금 말했던 노승일 그 부장하고요, 박헌영 과장, 이게 K스포츠 재단 그 직원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K스포츠재단 예. 과장, 부장, 직원들 다 얘기했다 이거죠? 그 사람들 그렇게 이제 무시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저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말이죠.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최 씨를 너네들이 이용해서 사업하려고 그 WK 컨설팅 회사죠. K스포츠 재단 자금을 빼먹으려고 이제 만들었던 그 회사인데요. 이게 참 것이 아닌가라고 계속 질문을 하니까 노승일이 씨가 거기 대답을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최순실 씨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최순실 씨가 우리를 음식점에 놓인 이쑤시개처럼 하찮은 그 존재로 우리를 다뤘고 우리가 어떻게 청와대를 알아서 움직이고 문체부를 어떻게 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겠나 하는 그 가운데 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쑤시개가 말이죠. 하찮은 존재이긴 하지만은 또 밥을 식사를 하고 나서 또 없으면은 저희가 또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꼭 유용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 이쑤시개라는 표현을 박철아 평론가는 들으시면서 분노에서 나온 얘기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쑤시개는 유용하긴 하지만 재활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쓰고서 버려지는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우리를 이용했다. 사실은 지금 이 사태에서 아무도 최순실 씨를 위해서 변호하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순실 씨는 본인이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들에게 말하자면 믿고 따르고 존중할 만한 보스로서의 모습을 전혀 못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 표현이 되게 가슴 아픈데요.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알바를 많이 합니다. 그 알바를 하는 곳은 되게 아주 자그마한 자영업자들의 조그만 구멍가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이 학생들은 정말 이쑤시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수직적 상하관계, 갑을관계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수평적 관계, 함께 일한다는 것에 너무 취약하지 않나. 심지어는 저렇게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회용 이쑤시개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고 일했다는 것. 그런 사람이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여를 했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최 씨가 말이죠. 사람이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최순실 씨와 가까이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등을 돌린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변호사 보기 어떻습니까? 장시호 씨도 그렇고, 그렇죠. 노승일 그러니까 부장, 고영태 씨. 예, 그게 이제 최순실 씨의 어떤 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일종의 뭐 조직 관리라고 그럴까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게이트가 터질 때를 보면 항상 가까운 사람들을 배신하면서 이 문제가 터지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사실 뭐 평소에 어떤 뭐 고영태 씨도 마찬가지고 뭐 노승일 부장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좀 뭐랄까 인간적으로 좀 대우를 해주고 또는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득 같은 거를 좀 나눴다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들께 배신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녹취 파일을 나타난 거 보면 고영태 씨는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익도 본인이 독점을 하고 어떤 인간적인 대우도 잘 해주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배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배신 때문에 이 사건이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돼서 어디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의를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런 태도들, 측근들이나 어떤 그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범인의 발목을 잡은 거죠. 그런데 어제 노승일 부장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원정을 벌여서 뭐 재판관이 말리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대부분 변호인과 반대편 증인이 좀 언쟁을 벌이는 것은 간혹 있는데 어저께는 사실 조금 그 강도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서석구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순실과의 통화 내용을 당신이 USB에 담아서 박영선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다.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이거를 진실되게 세상 밖으로 밝힐 수 있는 게 박영선 의원이라 생각했다고 청문회에서 말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별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 말입니다. 서석구 변호사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무례하게 그런 말을 하나. 나는 대통령의 변호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무례하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그럼 대통령은 윗분이고 우리 국민은 하찮은 인간인가? 그럼 내가 증인으로 나와서 당신한테 이렇게 내가 공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이제 어떤 언쟁이 생기게 되니까 재판부에서 양측을 좀 자제시키는 그런 어떤 어제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그동안 대통령을 십자가진 예수,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에 비유하고 뭐 그래서 조금 또 논란도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는 조금 먼 분이 아닌가. 저분 뭐 연세도 있으시고 또 어쨌든 지금 21세기 시각으로 보자면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지나치게 갇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21세기는 말 그대로 신분이 없고 직업이나 여타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상하와 가불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그런 사회를 지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대통령 측 변호인인데 감히 나에게 무례하게라는 저 표현에는 대통령은 어떤 신성한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좀 수직적 패러다임에 지나치게 녹아 있는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예. 박철아 평론가께서 방송 출연이 이제 잦아지시면서 정말 방송 때마다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말씀 하실까 늘 기대가 좀 돼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주 그 비유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서석구 변호사가 어제도 그 노승일 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을 향해서도 여러 번 고함을 쳐서 재판관의 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선정한 오늘의 말이었습니다.